자, 6.3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56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국민의힘은 18룡에 육박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1차 컷오프부터 과감하게 후보를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차 경선 때부터 혈투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월 중순에 1차 컷오프 4명을 남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4월 말에 2차 컷오프에서 이제 2명만 남겨서 바로 결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과감하게 컷오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아직 모두 다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4강을 간다라는 것이 이제 컷오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8명 이상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모든 후보들을 다 서류 전형에서만 4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12강이나 8강선에서 컷오프가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네. 그 후보군 사이에서 또 일종의 경선 룰을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4명으로 좁혀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4명에서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이 기존의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결선 투표제가 다시 한 번 더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또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명의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나서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선일이 공포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인 잠룡들, 잠시 후 오전 10시 대선 출정식을 갖는 김문수 전 장관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입당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도 이제 곧 할 예정인 것으로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 전 장관, 국민이 원했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겠다, 이런 의사까지도 어제 국무회의 직후에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박명훈 대변인님?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의 행보는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장관으로서 특별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염원을 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시민단체들도 선제적으로 출마를 하라,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로 좀 조속히 이제 입당 신청을 하고 다시 캠프를 꾸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의지를 좀 계승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희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평가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은 이미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 이런 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기존 가지고 있던 그런 염원과 이 당원들이 앞으로 이제 원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은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격하고 나선 건데, 이 김문수 전 장관이요, 지난달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대해서 직격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본인의 발언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가운데 하면서 이 대표와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대표의 약점으로도 꼽히는 이 도덕성 문제, 이 문제를 조금 강조해서 김 전 장관 출마 메시지 내고 좀 차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발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다 나왔던 얘기예요. 국민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어요. 그것 때문에 또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뭐 하다가 다 통하지 않고 대패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잘못해서 뭔가 바뀌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나와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무기는요. 정책적으로 압도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젠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오랫동안 준비됐다고 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 변하는 거지. 형수 문제, 무슨 다른 문제, 사법 리스크 항소심까지 다 무죄 나오는데도 또 사법 리스크.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김문수 장관이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맞는 거죠? 뭐 두 분이 친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또 친분이라는 게 좋은 친분과 안 좋은 친분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친분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전 장관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9시 30분부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겠죠. 복당 얘기도 나올 테고요. 자연스럽게 입당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 선언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국회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장관이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자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호영호재했다고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과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잘 지내고 그냥 김무성 대표 신기를 건드리는 말 하지 말고 김문수 지사님은 평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극찬을 하더니 이제는 이제 경쟁 상대가 됐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나는 문수영하고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장관이 형이었군요. 예. 어쨌든 탈레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어쨌든 세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저 발언에 김 전 장관도 응수했는데요.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레반이라고 좀 유연하지 못함을 좀 지적을 했는데 뭐 우리 홍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저희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이제 정치인다운 그런 대응이 나왔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원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비난을 해오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김문수 전 장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더 유대 관계가 있는 분들의 그 제한된 파일을 놓고 김문수 전 장관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로 정치인답게 정책을 놓고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주셔야죠. 물론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막 등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비전이나 정책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상 비평에 가까운 얘기들만 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두 분이 당의 큰 어른들답게 비전, 정책 이런 미래를 놓고 좀 경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